문정시력 7권 문정 1년 5월 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이전지 등이 김통이 감결의 제자를 고쳤다는 혐의는 무고임을 상언하다. 예조 정랑 이전지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은 이달 초 3일에 관문서를 증감하였다 하여 정랑 김통의 관직을 파면하였다는 말을 듣고 통분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건대 한 사람을 상주어 1000만 사람이 권려되고 한 사람을 벌하여 1000만 사람이 두려한다 하니 상벌이 혹시라도 어긋나면 사람들이 권려되고 징계될 바가 없습니다. 만약 영국 밑에서 그릇되게 죄를 잊고서 스스로 밝힐 수 없다면 군문에서 멀리 있어 억울함을 품었으나 바뀔 수 없는 자는 그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김통이 다만 감결을 받고서 잘 조치하지 못하였다면 참으로 죄가 있거니와 만약 영사 도은신을 꿰어 제자를 뒤미쳐 쓰게 하였다면 신등은 단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조석으로 함께 거처함으로 본말을 갖춰 상세히 압니다. 3월 초 2일에 신과 정신, 석이 김통에게 말하기를 정경공주의 발인이 날이 다가오므로 해당 관사에서 맡은 말을 게을리 할 수 없으니 마땅히 감결을 받아야 한다 하였더니 김통이 곧 도은신을 불렀으므리니 도은신이 말하기를 이미 감결을 받았으나 감결책은 일찍이 헌부에 바치었다 하므로 김통이 서리를 보내어 받아왔는데 과연 감결을 받았습니다. 김통이 인해서 연재의 여러가지 일에 관한 감결을 보고서 도은신에게 몇 자의 감결이기에 이와 같은 협서가 있는가 하고 일문하였습니다. 헌부에서 바야흐로 이 일을 수행하는데 어찌 의심되는 생각이 없이 일책하여 마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정진석이 바야흐로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 말을 친히 들었거니와 오늘날 도은신이 김통을 무함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분통하고 민망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만약 일이 애매한 데 걸려 있다면 변명하기가 어려우나 이제 이미 이 뒤미쳐 쓴 일은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타사에 명하여 다시 더 고액하여 뒤미쳐 쓴 업무가 김통에게서 나왔다면 빌건대 신등이 성상을 속이고 사를 편든 죄를 먼저 다스려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연곡은 임금의 수레 곧 왕도를 말한다. 발인은 상가가 집에서 떠남이고 협서는 글자 사이에 끼워서 글을 씁니다. 문정시록 7권 문정 1년 5월 5일 이민 5번째 기사 문수사를 헐지 말고 중도 환속시키지 말도록 하게 하다. 장령나 홍스가 아뢰기를 신등은 교지에 이른바 헌것을 헐고 새로 고친다고 헌것은 헌제목과 기와를 써서 거기에 대다가 수보한다는 것이고 옛집을 일부러 헐고서 새 제목을 써서 집을 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문수사는 헐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나홍서 우승지 강맹경을 인견하여 강년의 입법에 의거하여 가부를 논제하고 나홍서에게 말하기를 거절을 하려면 먼저 거절의 간각이 예전엔 몇 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간을 더 지었으며 예전에는 몇 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을 더 높였는가를 상고한 데에 그 시비를 논의하여 마땅하였다. 또 그 헌 제목이 모두 썩어서 쓸 수 없다면 새 제목을 쓰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비록 새 제목을 썼더라도 옛 간각의 수를 넘지 않는다면 헌것을 헐고 새로 짓는다는 법에 맞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 줌을 주문하더라도 고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나홍서가 말하기를 그 줌은 이미 죄를 결단하여 환속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상고하지 않고서 갑자기 그 줌을 죄를 지어도 옳은가? 거절은 하지 말고 그 줌도 환속시키지 말라 하므로 드디어 헌부에서 모두 피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5일 이민 5번째 기사 3군 진무에서 잡은 도둑들을 차사원을 보내거나 고을에 이문하여 출국해 하다.
경기 충청경찰관이 아뢰기를 지금 3군 직무가 잡은 도둑이 각 고을에 나누어 갇힌 자는 그 수가 참 많습니다. 만약 한 곳에 모아서 추국하면 지금 용사철을 당하여 때를 맞출 수 없으며 또 왕래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참컨대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빙문할 일 외에는 자사원을 보내거나 소재한 고을에 이문하여 추국하게 하고도 형문을 제외한 정주와 인의 추고나 작물의 열실 따위 일은 국기에 구애됨이 없이 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빙문은 신문이고 자사원은 중요한 임무를 지우어 파견하는 임시직의 관원인데 정주와 인은 정거인이고 국기는 임금과 왕비의 제사 또는 제삿날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5일 이민 7번째 기사 최유가 공신자손의 서용 참리의 계정 본영을 옮기는 일 등을 상언하다. 함길도는 우리 열성께서 탄생하신 땅이고 능실이 계신 곳이며 그 원래 수종한 족파 및 삼공신 등이 태조를 도와서 백전백승하고 가문을 받고 나라로 만들었으며 태종께서 저기 하시기에 이르러서는 시위군사의 본도의 자들을 많이 임명하여 진군이라 칭하여 녹을 주고 전함은 별군이라 칭하여 요를 주었으며 또 본궁에는 가별 치패를 더하여 소속시켜 번상하여 시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및 조행에 포열 한자가 무릇 수백인이므로 민간의 이해가 곧 모두 문달리었는데 이제 오진을 새로 설치하여 경중의 시위 군사로 하여금 죄다 방수에 나가게 하였으므로 경중에서 시위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참컨대 열성께서 대우하신 예의에 따라 태조, 태종, 세종조의 원래 수정한 족파 및 삼공신 등의 자손 중에서 문무의 재간이 있는 자로서 수백인을 뽑아서 시위로 서용하소서. 또 도질제사의 영은 예전에는 경성에 두었던 것을 건일에 옛 종성으로 옮기나 길주 이북 무산 이남은 저기 들어오는 길이 하나뿐이 아니므로 대장으로 중병을 거느리고 한구역석에 치우쳐 있게 하면 안을 비우고 밖을 채우는 것이니 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적의 중병이 북방의 한 구석에 있음을 알고서 동양북으로부터 빈틈을 타고 와 남으로 길주와 서북동 사말동으로 향하고 동으로 경성의 주원동, 오촌동, 어유간동, 송동 등지로 돌입하여 변을 일으킨다면 누가 때 맞춰 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는 부강함으로 대소의 변장이 각각 그 보를 지키더라도 넉넉히 적을 막을만 하며 옛 종승도 변지이므로 반드시 주장이 중병을 가지고서 항상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상의 인리가 모두 경성길주에 있으므로 6, 7일을 식량을 지고 왕래하느라고 인마가 모두 피곤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또 옛 종성은 전토가 부족하고 어염 해체의 이의도 없어서 영에 속한 노비가 살아갈 수 없으나 경성 사람은 농사를 거르쳤을지라도 양식을 매매로 구하여 오히려 살만합니다. 또 길주 불영 경성은 둔전에서 나는 것과 매년 봄 가을의 선세와 억압과 연분에서 나는 것을 모두 본용으로 날라다가 쓰는데 경성에 있어서는 모두 부근이 되므로 나르기에 어려움이 없으나 종성은 험하고 먼 길을 나르는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또 본년의 각색 차비인은 모두 북은 각진의 군민으로 충정하였으므로 본진의 방어를 돌보지 않고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니 또한 미편합니다. 더구나 여러 종족의 야인이 잇따라 왕래하니 어염, 미포 따위의 물건을 장만하여 주기 어렵습니다. 또 봄, 가을로 남도의 조전 군사를 징집하였을 때에는 영문의 병비가 오히려 넉넉하여 볼만하나 그들을 방한하게 되면 수영 군사가 외로워져서 성곽이 빈 듯하므로 야인이 자주 왕래하여 반드시 넘보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니 이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경성은 북도의 각관, 각진의 가운데에 있어서 적들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에 해당하여 안팎에 서로 맞으므로 국가에서의 논을 정하여 북으로부터 여기에 영을 옮겨 내양 무흥 가을에 주장이 군사를 이끌고 행령으로 들어가 머물러 방수하기도 하고 여러 진을 순행하기도 하여 수월을 살피는 까닭에 적이 두려워서 복종하는데
지금 별로 큰 해가 없는데도 갑의 구영을 옮기니 백성이 큰 폐해를 받습니다. 신은 장성을 다 쌓은 뒤에 피차의 이해를 다시 의논하고 아직은 예전대로 경승에 영을 두기를 바랍니다. 또 길주의 서북구자 동양북쪽으로는 적의 무리가 통행하여 예로부터 길이 되어 있는데 건년대소의 사신이 그 실정을 몰라 방어도 소홀합니다. 이제 범찰 동창이 도망에 숨어서 도적이 되어 산천과 도로를 모르는 것이 없는데도 길주에는 성보가 없으므로 창고와 이민이 장차 표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 북은 서북구자에는 무산의 예의에 따라 만호를 자정하고 길주의 정군 150명과 잡새꾼 300여 명을 주어 번을 나누어 방수하소서. 또 길주는 곧 옛 삼해양으로 한도의 거진인데 지난 갑인년에 주치를 옮겼으나 수재를 걱정하여 곧 영주하지 않았습니다. 빌건대 부세평의 성황봉 남쪽으로 옮겨서 동북의 산성과 서남의 평성을 이어 쌓아서 선왕봉을 주산으로 삼으면 앞에 큰 들이 있고 산천이 돌아 앉아서 만세의 거진이며 군문이 엄숙할 것입니다. 또 지난 정사년에 도내에 입거할 향후를 초청할 때에 그중 도망하여 주의를 범한 하삼도의 향리를 모두 경성의 주촌 이북의 새로 설치한 각참의 서리에 소속시켰습니다. 그 뒤로 죽을 죄인도 다 대살을 입었는데 홀로 이들만이 부영 때문에 자손 재질이 영구의 천역이 되어 억울함을 펴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10여 년 동안 천역에 복로하여 이미 넉넉히 징계되었을 것이니 빌건대 모두 방사하여 정군으로 하여금 병액을 보충하고 도내의 각사의 노비를 참리에 소속시키되 만약 모자라면 하삼도를 사로의 강력의 살림이 넉넉한 역자를 뽑아다가 입거하게 하소서. 병조의 명하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자제, 족파 및 공신 자손의 소용은 이미 입법하였고 서북구자 만호의 차정은 조완벽의 진언에 따라 마감하여 시행하였으며 참리의 계정은 천사가 지극히 중한 이름으로 가벼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성의 본령을 예전대로 두는 가부는 일찍이 종성 백성의 폐를 아뢰에 따라 그 도로 하여금 찾아가 알아보고 해부하게 하였으며 길주를 부세평으로 옮기는 일은 다시 감사 병사로 하여금 편한가의 여부를 잘 살펴서 아뢰게 한 뒤의 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전함은 전직이고 가별치패는 향화한 여진 추장의 관하 백성으로서 편성된 패 가별치는 여진 추장의 관하 백성들을 의미한다. 동양북은 무산의 옛 이름인데 동양뒤라 불렀다. 내상은 각도의 도절제사가 주재하여 있는 행령을 말한다. 어곽은 해산물의 총칭이다. 차비인은 특별한 사물을 분장하기 위하여 음식을 임명하는 사람이다. 수영군사는 각 군영에 소속된 그 지방의 군사, 양계에서는 이를 익속군이라고 하였다. 행령은 도질제사가 있던 큰 진의 영문을 말한다. 표절은 노략절하의 훔침이며 갑인년은 1434년, 세종 16년이며 정사년은 1437년, 세종 19년이고 향호는 향의 민호이고 방사는 용사의 방면함이며 사로는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길을 말한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5일 이민 8번째 기사 황해도 도 채찰사 정군이 관방을 설치할 곳 등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도 채찰사 정군의 계본 안에 곡상군의 동면 땅은 함길도 안변도의 관할인 영풍과 상통하고 초은 이붕의 북면 땅은 평안도 성층과 상통하는데 현교 무골산 두 곳은 산계가 험악하여
지금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어 있으므로 신이 가서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양덕지경의 곡상, 방면, 이하, 수안, 서흥, 봉산, 황주 등 각 고을의 먼저부터 관방이 있던 것은 모두 순찰하여 그 관방의 예터 및 관방을 새로 설치하여야 할 것을 포백척으로 측량하고 그 중에 동행하는 요로로서 속보를 두어 수어하여야 할 것을 모두 신정하였습니다. 곡산 북면 평안도 양덕지경의 방원은 예터 1척 105척이 석성이고 양덕으로 동행하는 중로인데 제1동에 더 쌓을 세터가 60척이고 제2동에 더 쌓을 세터가 40척이고 제3동에 더 쌓을 세터가 110척이고 제4동에 더 쌓을 세터가 60척이고 제5동에 더 쌓을 세터가 340척입니다. 사현 서쪽 봉우리로부터 응암 동쪽 내가까지는 세터가 2460척이고 양턱으로 동행하는 종로인데 소보를 둘만하며 문수동의 방원은 예터 175척이 석성이고 양덕으로 통행하는 소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100척입니다. 다온천은 예터 37척이 석성이고 성천으로 통행하는 중로인데 그 천천의 남변의 수원 땅 서울 외산 기슭에 더 쌓을 세터가 1040척입니다. 수원 동면 사동 어기는 세터가 300척이고 성천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수구리의 이참은 예터 170척이 석성이고 3등 성천으로 통행하는 소로입니다. 북면 장천동의 원성현은 예터 1245척이 토성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소로이며 동포성현은 예터 587척이 토성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중로이며 사이 청이현은 예터 493척이고 토성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방원은 예터 437척이 석성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중로인데 녹각성을 설치하였습니다. 서면 청산현은 세터가 400척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조은 검은 성현은 예터 860척이고 860척이 토성이고 3등 상원으로 통행하는 소로이며 대현은 예터 1,75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대로이며 마유현은 예터 93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양피현은 예터 3,36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중로인데 소보를 둘만하며 이을곡현은 예터 483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입니다. 서흥 북면의 수안지경이 고치동읍이 한가운데 예터 80척은 석성이고 더 쌓을 세터가 160척이고 그 고치현은 예터 500척이 석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소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1170척이며 허유 대동은 세터가 80척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고옹장동은 예터 100척이 석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300척이며 동현은 예터 81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1500척이며 성현은 예터 1360척이 석성이고 상원으로부터 서울을 향하여 통행하는 직로인데 소부를 둘만하고 더 쌓을 세터가 590척이고 말가미현은 예터 50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700척이고 독현은 예터 500척이 토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200척이며 하성현은 예터 170척이 석성이고 상원으로부터 서울로 향하여 통행하는 직로인데 소보를 둘만하며 응함현은 예터 790척이 석성인데 지금은 다니는 길이 없으며 응암 어기는 예터 400척이 석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220척이며 화장사 상동은 예터가 300척이 석성이고 상은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마을동 어귀는 예터 280척이 석성이고 상은 황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산미동 어귀는 예터 250척이 석성이고 상원 황주로 통행하는 소로이며 자비령 어귀는 예터 490척이 석성이고 평안도로 통행하는 대로인데 소보를 둘만하며 자비령현은 예터 500척이 석성이고 평안도로 통행하는 대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100척입니다. 황주 동명 어계현은 예터 1600척이 토성이고 봉산으로 통행하는 소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380척이며 심원사 남천은 예터 2500척이 석성이고 봉산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1602척이며 수청나현은 더 쌓을 세터가 600척입니다. 봉산 북면 성동은 예터 200척이 석성이고 황주로 통행하는 소로이며 손량동은 예터 280척이 석성이고 황주로 통행하는 소로인데 소부를 둘만합니다. 황주 남면 발산은 예터 710척이 토성이고 봉산으로 통행하는 소로인데 소부를 둘만하고 더 쌓을 세터가 2400척이며 월라산은 예터 650척이 석성이고 봉산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그 산은 서쪽 봉우리 미천 예터 40척이 석성이고 봉상으로 통행하는 세로이며 그 산 서쪽 봉우리 미천 예터 40척이 석성이고 봉상으로 통행하는 세로인데 더 쌓을 세터가 370척이며 사인암 동변은 예터 323척이 석성인데 더 쌓을 세터가 1377척이며 그 바위 어기는 예터 350척이 석성이고 봉상으로 통행하는 중로인데 소부를 둘만하며 그 바위 서변은 예터 337척이 석성인데 더 쌓을 세터가 1300척입니다. 극성문으로부터 동변의 높은 봉우리까지는 예터 3074척이 석성이고 평안도를 통행하는 대로인데 벽성을 설치하였으며 그 문에서 해변까지는 예터 12,940석이 토성입니다. 위의 세터 예터는 모두 58,296척인데 주척으로 고쳐 개선하면 128,251척 이촌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올 가을에는 먼저 요해절을 쌓고 바삐 성취하려 하지 말고서 그 해의 풍경을 보아 점차로 쌓아 가야 할 듯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포백척은 피륙을 잴 때 쓰는 자를 말한다. 문정시로 7권 훈정 1년 5월 5일 이민 9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산 산성을 쌓고 다음에 서흥, 해주의 산성을 쌓을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었다. 황해도 도채차사 정분의 계목 안에 신이 이제 몸소 살피건대 서흥 평산의 산성 및 재령의 장수 산성, 해주의 지성 산성이 모두 사면으로 산이 둘려져 있고 암석이 험준하여 성 쌓는 공을 듭니다. 서흥산성은 물의 근원이 깊고 길며 두 문이 험하게 막혀서 한 사람이 길을 맡아도 만 사람이 대적하지 못하며 산기슭으로부터 성문까지는 일리가 못되므로 혹 급한 일이 있더라도 늙은이나 어린이가 들어가 보존하기가 쉽습니다. 평산산성은 동쪽에 암석이 깎은 듯이 서 있고 큰 냇물이 가로로 흐르고 그 나머지 삼면도 모두 험하게 막혀서 밖으로부터 엿볼 곳이 없으며 모두 돌로 높이 쌓았으며 비록 성안의 샘이 그는 모자라나 동문 밖에 큰 냇물이 불과 60척 떨어져 있으므로 용도를 쌓는다면 냇물을 쓸 수 있습니다. 재령산성은 두 길이 모두 험준한데 성문 밖 15리쯤은 석경이 굽이 돌아 아주 험준하여 인마가 왕래하기 매우 어려우며 또 성안이 험하게 기울어 바람이 드는 땅이므로 머물러 살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주 산성은 산면이 석산인데 아주 높고 험하고 일면은 토산인데 역시 아주 험준 않아 성문으로 통하는 길이 지나치게 험하지 않고 성 안이 펀펀하고 그윽하게 깊고 우물도 넉넉하여 백성이 살만한 땅도 또한 많습니다. 이제 위의 사업의 산성의 둘레 높이 무너진 곳의 척수와 옹성, 적대 유무 및 우물의 수를 갖추어 아랍니다. 서흥산성은 둘레가 11,119척인데 그 중에 5,860척은 높이가 6척이고 3,415척은 높이가 4척이고 1,010척은 높이가 2척이고 무너진 곳은 모두 1,830척이며 바위가 험하여 쌓지 않은 곳이 834척이며 문은 돌인데 무너져 있으며 적대 옹성은 없고 두뇌 물이 길게 흐르며 황주, 봉산, 수안, 곡산, 신계, 우봉, 토산, 서흥의 국고가 들어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평산산성은 둘레가 5,218척인데 그 중에 250척은 높이가 15척이고 860척은 높이가 14척이고 1,478척은 높이가 13척이고 480척은 높이가 12척이고 604척은 높이가 11척이고 370척은 높이가 10척이고 180척은 높이가 9척이고 280척은 높이가 8척이고 250척은 높이가 7척이고 120척은 높이가 6척이고 180척은 높이가 5척이고 160척은 높이가 4척이고 무너진 곳은 모두 3,121척이며 옥물은 물의 근원이 모자라며 문은 넷인데 무너졌으며 적대는 6이며 옹성은 없으며 곡고도 없습니다. 재령산성은 둘레가 8,914척인데 그 중에서 바위가 험하여 쌓지 않은 것이 6,074척이고 성 높이는 궁각을 아우러서 10척 또는 9척 또는 7척 8척 또는 5, 6척이며 샘물은 13인데 물의 근원이 넉넉하며 문이 둘인데 서문은 무너지고 동문은 옹성이 있으되 더러 무너진 곳이 있으나 성터가 위험하고 그때여 마침 얼음이 얼어서 측량하지 못하였으며 연안, 배천, 평산, 재령의 국고가 들어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해주 산성은 둘레가 11,051척인데 문은 둘인데 무너졌으며 적대는 12이며 옹성은 없으며 시냇물이 하나이고 샘이 넷인데 물의 근원이 넉넉하며 국고는 없습니다 하였다. 신등은 황해도의 백성을 부릴 일이 많으므로 일시에 모두 비행하기가 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근대 관방삭기를 마친 뒤에 먼저 평산산성을 닫고 다음에 서흥 해주의 산성을 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년 1을 강하다가 7월 7을 논한 대에 이르러 동지경연사 정인지가 아뢰기를 주나라의 후직이 농사를 개국하였습니다. 우리 태종께서도 농사에 유의하여 매양 늙은 농부에게 자방하시고 또 적전 의주를 찬수하여 몸소 밭갈기를 하려 하시다가 수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개수를 하여 몸소 직전을 가시어 농사를 권장하소서 한 임금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도사 최환경이 사주한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마땅히 민력을 아끼고 민생을 돌보는 것을 힘써야 한다 하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전의 아내 최씨가 작첩을 돌려줄 것을 상언하나 윤호하지 않다. 가웅 이진이 천처 김씨는 정조모 창이 택주 정씨 노비 문건에 김씨의 어미를 첩의 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치고 드디어 저를 아내로 삼아 작첩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정묘년 진시에 가옹이 두 아내를 아우러 두었다 하여 시위 원구의 부시를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가옹이 진소하니 헌부의 명하에 밝히게 하셨는데 헌부에서 김씨가 첩의 소산이라 는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다 하여 아내를 두고서 또 아내를 얻은 것으로 논하였으므로 도로 이의하게 하고
작첩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뒤에 다시 결합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도로 작첩을 주소사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작첩은 봉작하는 고신이다.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이다. 이는 이혼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거제연의 업성을 가을에 고정리에 옮겨 쌓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거제연 사람이 상언하기를 본읍이 예전에는 섬 안에 수월리에 목적을 설치하였으나 지난 병5년에 사등리로 옮겨서 관사를 설치하고 성지를 건설하는 일이 무진년에 이르러 끝났는데 이제 도채찰사 정근의 심정으로 말미암아 또 고정리로 옮기려 합니다. 본업의 인리와 관노비가 이미 모두 토착하여 번성한데 이제 고을을 옮기게 한다면 영선에 끝이 없으니 바라건대 옮겨 설치하지 말아서 민정을 편안하게 하고 만약 부득이하다면 무추로 나아가 옮겨 살게 하여 장구한 일을 도모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병조에 내렸는데 이때 이르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도채자사 계본 안에 고정부곡은 평편하고 골짜기가 깊으며 샘이 넉넉하여 농사 짓고 살만한 곳이 많으며 또 각 포의 중앙으로 요충인 땅인데 여기에 고을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한 것을 이미 일찍이 개하하여 명을 내려 10월부터 고을을 옮기기 시작하여 성을 쌓고 있는데 지금 고을 사람이 올린 상언은 청컨대 정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업성이 북쪽 한 구석에 있거니와 당초에 심정할 때 따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관사 성지도 모두 완고하니 이제 예전대로 두는 것이었단가 하고 정부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니 우참찬 안승선은 대답 생각하기를 신이 얼측년에 순찰서로서 순행하다가 거제에 이르러 업성의 지세가 낮고 바다의 기에 가까이 있음을 보고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옮겨 설치하자는 의논이 참으로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도 영등의 옥포 지세포와 우도 수영의 둘레에 있는 섬과 벌려 있는 진과 함께 기각이 되고 고성의 당포도 서로 바라보이는 데 있으므로 큰 변이 갑자기 일어나지 못합니다. 신의 뜻으로는 전하께서 처음 즉위하신 몇 해 동안은 안정에 힘써야 하나 성곽은 완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만 그 긴완을 헤아려 먼저 긴급한 곳을 쌓은 뒤에 업성을 여기에 옮겨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영의정 하의영, 주하의정 황부인, 우의정 남지, 주하찬성 김종수는 생각하기를 성안의 샘이 매우 적어서 성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고여둡니다. 청컨대 추수를 기다려 지금 정한 성터 안의 샘의 근원과 산의 형세를 다시 살펴서 만약 옮겨 설치하는 편리가 예성보다 갑절이면 옮겨 쌓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등리의 업승에는 샘이 모자라니 저기 만약에 여러 날 지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고쳐 쌓지 않는다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고쳐 쌓는다면 고정리로 옮겨야 마땅하다. 내 뜻은 이미 정하여졌다. 오름지기 올 가을에 서둘러 옮겨 설치해야 하는가. 아직 2, 3년은 멈췄다가 점차로 옮겨 설치해야 할 것인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거제는 바다 가운데 섬으로 바로 저기 들어오는 길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곳에 해당하여 아주 기묘하니 올가을에 옮겨 쌓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외 혹은 덩구량이 몰래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바깥에 일개주의 외인이 함께 의논하기를 조선이 우리 죄 없는 족친을 잡아서 질곡하여 중국으로 보낸다 하여 그제를 쳐서 보복하고자 한다 하였으므로 이 의논이 있었다. 병원년은 1426년 세종 8년이고 무진년은 1448년 세종 30년이고 을축년은 1445년 세종 29년이며 기각은 앞뒤에서 서로 공격하는 자세이고 질곡은 차고와 수갑이다. 문죽실록 7권 문종 1년 5월 6일 개묘 5번째 기사. 내금이는 간택하여 정선한 자를 뽑도록 하다. 주하성지 정의하니 아뢰기를 주하찬성 김종수가 신에게 이르기를 내금이는 본디 정선하이 하는데 근래에는 혹 알맞지 않은 자가 있다 했는데 신의 뜻도 김종수의 말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내금이를 설치할 적에는 동반의 지편전에 견저 우림의
영광스러운 선발이라 하여 의관의 자제로서 용모가 아름답고 무예를 잘하는 가를 보며 또 지명이 있는 자로서 이를 삼았는데 이제 뽑기를 정하게 하지 않아서 대부분 합당하지 않은 자가 많습니다. 청근대 다시 정하게 뽑아서 그 합당하지 않은 자는 파출하되 김종서가 무반의 일을 아니 역시 그로 하여금 간택을 관장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의정부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아뢰게 하되 그 내금위에 합당하지 않는 갑사는 별시위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비록 문벌이 합리하더라도 무죄가 특이한 자는 남겨두라 하였다. 우림은 한나라 때 임금의 수기를 맡아보던 금위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하위지가 요역 공물의 폐단을 아뢰다. 경년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여름의 무더운 비와 겨울 추위에 서민이 원망한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위연히 탄식하고 말하기를 오직 옛적에만 그러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일도 역시 이러하다.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백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닦아서 백성에게 실덕을 베풀 것인가 하니 검토관이 하위지가 대답하기를 무릇 백성의 요역 부렴이 다 전지에서 나오므로 사민 중에서 오직 농민이 가장 노고하니 참으로 긍휼만 합니다. 일푼을 들어줘 일푼의 은혜를 받게 함이 마땅합니다. 한나라의 문제가 해내를 풍족하게 만든 것은 능히 번요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인데 건년에 민간의 요역이 번중하니 신은 이를 아뢰기를 청합니다. 민생이 오로지 의창만을 바라고 있는데 오늘날의 수령은 다 수렴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때마쳐 헛어주지 않으므로 백성이 매우 답답히 여기니 잠깐 때에 미쳐서 염산하여 민명을 살리게 하소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풍년이 흉년만은 못하다 하였거니와 지금 곡식이 조금 풍년들면 문득 성 쌓는 일을 일으켜서 식량을 가지고 왕래할 급히 담이 몇 달을 지내게 되므로 백성이 매우 노곤하니 착근데 이제부터는 비록 풍년을 당하더라도 한 해를 넘겨서 성을 쌓아 백성의 부담을 쉬게 하소서. 하삼도의 각 고을의 공납은 건장록은 일찍이 이미 과반을 견면하였으나 노루 사슴이 날로 더물어져 가므로 생산되지 않는 고을에서는 민간에서 구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청컨대 생산되지 않는 곳을 다시 살펴서 강무장에서 잡은 노루 사슴으로 대신하여 민폐를 들게 하소서. 민생의 휴척은 실로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도에는 근래 적의 성식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수령으로 삼는데 그 사람이 다만 적을 방하는 것만을 일삼고 도리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분수 밖의 일로 여겨서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 마땅함을 잃어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합니다. 이로움을 쫓고 해로움을 피하는 것은 백성의 상정이며 평안도의 경계가 중국과 잇따라 동팔참 땅에 백성이 퍼져 살므로 몰래 저편을 쫓기가 어렵지 않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참건대 전추의 점에 호구의 많고 적음과 전야가 거칠고 열림을 살펴서 승출한다면 모두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에 힘써 스스로 승선의 책임을 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례 17편은 곧 예기의 전경이고 예기는 곧 의례의 전입니다. 의례는 그 일을 싣고 예기는 그 뜻을 풀이하였는데 지금 다만 예기를 쓰고 의례를 쓰지 않는 것은 곧 말단을 취하고 근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학을 쓰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폐기할 수 없다면 의례를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기와 함께 강독하고 과장해서 아울러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의례는 사람들이 드물게 가지고 있으니 청컨대 널리 펴서 한결같이 예기와 함께 강독하고 과장해서 아울러 시험하게 하소서 하며 임금이 가상히 받아들이고 말하기를 나도 공물의 폐단을 알아서 이미 사의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였으나 지금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 포석 따위도 이미 수를 줄였는데 다시 줄이고자 한다. 북방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니 무죄를 뽑아서 수령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가려서 쓰는 것이고 오로지 무부를 쓰는 것은 아니다. 양계의 수령을 조치할 방책은 이미
의논하게 하였지만 내가 다시 상냥하겠다 하였다. 부렴은 조세 따위를 맥에서 거두미고 이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 나 비상시에 이것으로 빈면을 구제하던 제도이다. 건장록은 말린 노루나 사슴이며 견면은 면제이고 휴척은 안락과 근심 걱정이며 전초에는 관찰사가 각 골 수령의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던 일로서 성적을 고사할 때 상을 취하고 하를 전이라 하여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승출은 올리고 내림이며 승수는 왕명을 받음이며 전은 정경의 해석이고 포석은 말린 고기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세종대왕과 서헌 왕후의 부묘에 도감을 세우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태조대왕의 부묘 때에는 따로 도감을 세우고 태종대왕의 부묘 때에는 다만 봉상시로 하여금 관장하게 했으나 태종부묘 때에는 다만 종묘에 부재하는 여러 일들을 처리하게 하고 원묘의 신주는 그대로 광효전에 모셔두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는 일시에 종묘 문소전에 부묘하므로 그 거여 의장 재기 및 종묘 문소전 연영전을 수보하고 옮겨 모시는 일 등의 이를 봉상시가 실로 홀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태조대왕 때의 예를 따라 도감을 세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묘는 임금이 3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지를 종묘에 모시던 일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와 남도의 군주로서 북방 변방에 번수하는 자가 상언하기를 신등도 또한 변방을 방수하는 군주리니 청컨대 극북의 군사를 서용하는 예에 따라 관작을 받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번수는 번상하여 방수합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양계에 부방하는 구전 군관은 예전대로 부방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양계에 부방하는 군관은 그 장수가 거의 족친으로 구전하는데 이들이 대체는 돌보지 않고 위세에 가타가여 주군을 침탈하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구전 군관을 보내지 말고 이미 부방한 자도 다 서울로 돌아오게 하여 그 패단을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북쪽 변방에 바야흐로 성식이 있으니 예전대로 부방하게 하라 하였다. 구조는 산품 이하의 관원을 선임할 때 2조 병조의 낙점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여 임금의 구두 승인을 받던 제도이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이징옥에게 의복 3벌을 하사하다. 함길도 도관찰사가 일찍이 승정원에 통서하기를 본도 도절제사 이징옥이 가산을 돌보지 않고 오랫동안 변방 수호를 맡았는데 살림이 본디 가난하고 또 이제 아내가 죽은 지 이미 오래니 누가 옷바라지를 하겠습니까? 임금이 이를 듣고 곧 의복 3벌을 하사하도록 명하고 이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가을이 되면 격옷을 내리고자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청년 결국 청렴한 선비.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 인전이 크고 작은 의사와 경연 조계에 끝까지 사관을 참여시키도록 상언하다. 예문 봉교 이 인전이 상언하기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옛적에 좌사 우사를 두어 거동은 좌사가 쓰고 말은 우사가 썼으므로 임금의 언행 정사와 대신의 시비 득실을 모두 바로 써서 구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명이 예문 춘추의
사관을 8인을 두어 매양 경영 조계의 연차로 들어가 참여하면 옛제도를 모방하여 기사를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근자의 대신 및 근신에게 연방하되 혹 사관을 막아서 참여하지 하여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조국의 경연에서도 예에 따라 먼저 나가게 하여 역시 뒤에 의논한 일을 듣지 못하게 하시니 신등은 그 의한 것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 하나라 문제가 즉위한 처음에 태위 주발이 임금에게 비밀이 뵙기를 청하였는데 중이 송창이 진언하기를 말한 바가 공변된 일이라면 마땅히 말할 것이며 말한 바가 사사로운 일이라면 왕자에게는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의 말과 그동이 어찌 사신이 미처 알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기밀의 중대한 일이라 듣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사신을 둔 본의에 어긋납니다. 혹시라도 사관을 맡고서 이를 의논하였다고 쓴다면 어찌 후세에 의심하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등은 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부터는 모든 크고 작은 의사에 다 사관으로 하여금 들어가 참여하게 하고 경연조계에서까지도 뒤에 나가게 하여 시사를 가져 기록하게 하셨으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대신과 승디를 인견하고 엄밀히 의논하여 여러 번 사신을 막았음을 이 소를 올렸는데 좌승지 정리하는 말하기를 승디도 사직을 띄었으니 할 힘이 듣지 않더라도 무슨 손상이 있겠는가 하였다. 연방은 두루 의논합니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가뭄을 맞아 물선을 잠시 중지하다. 예주의 전교하기를 지금 오래 감으로써 내가 매우 염려한다. 문소전, 휘덕전, 경의전의 천신 및 진상하는 신미의 물선 외의 각전, 각공의 망전, 망후로 바치는 물선은 잠시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공조의 전교하기를 영능의 비석을 만드는 것 외에 해빈궁을 짓는 벌석 및 공처의 영선은 모두 다 정지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가뭄 맞아 각도에 옥송이 지체된 사람의 수를 찾아 아르게 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가뭄의 재난이 아주 심하므로 재난을 부지하는 실책을 생각하지 않을선 안 되는데 사유는 가벼이 내릴 수 없으니 내가 각도에 조관을 보내어 억울한 옥성을 심리하고자 한다. 전에 어떤 자가 옥성을 심리하더라도 보탬이 없다 하였으나 나는 이제 시행하고자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라 하니 영의정 하에는 생각하기를 관원을 보내어 옥성을 심리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결방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도리어 폐단만 있게 될 것이니 청컨대 간도 외의 장 이하의 이미 발각된 죄는 이미 결정하였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를 물론하고 모두 다 방면하소서 하고 무찬성 정부는 생각하기를 간도 및 시박을 범한 자 외의 장제위원은 청컨대 모두 방면하소서 하고 우의정 남지 우참찬 안승선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관원을 보내 옥성을 심리하고 또 경중의 죄수도 가벼운 죄를 가려서 보방하여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고 조아의정 황보인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관원을 보내어 심리하지 말고 오직 간도 외의 가벼운 죄는 보방하여 빨리 결단하여야 합니다 하고 좌찬성 김종선은 생각하기를 사세 가벼운 죄에 걸린 자라 놓아준다는 글이 있거니와 우리 조정에서도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죄를 놓아준 옛일이 있으니 지금 마땅히 관원을 보내지 말고 간도 외의 장죄 이하는 방면하되 의심할 만하여 놓아주지 못하는 죄수는 감사 수령관으로 하여금 도를 나누어 빨리 결단하게 하소서 하였다. 형제의 전제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의 혜택의 시기를 늦추니 옥성이 지체되어서 수원을 가져왔을 염려가 있다. 상사에서 용서하지 않는 바 외에 모든 자범의 도 이하의 수위는 모두 보방하여 추구하고 상사에 용서하지 않는 바 중에서 증주하인 및 연루로 죄가 된 도 이하 수인도 아울러 보방하게 추구하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각도의 강년의 사수로서 옥송이 지체된 사람의 수를 죄에다 찾아서 아래게 하였다. 결방은 방면을 결정하며
십악은 대명률에 정한 몇 가지의 큰 줄에서 모반, 모대역, 모반,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모, 불의, 내란을 말한다. 상사는 상례적인 사면이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9일 병호 6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10일 정미 첫번째 기사 형제에서 각도의 죄수로서 옥송이 지체된 사람의 수를 적어 아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형제의 사수가 매우 많으므로 극형에 처하지 말고 사람 없는 섬에 보내어 섬 안의 제목을 배대 배를 만들어 도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내어 점검하게 하고자 한다. 또 기사는 이상의 옥수를 죄다 찾아서 심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미 끝난 일은 다시 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구하는 일도 다 억울한 옥송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모름지기 추구한 뒤에야 그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절도를 범하다가 본죄에게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잡히지 않으려고 한가한 자를 강도로 하여 추구하거나 또는 오살, 투살 한 자를 모살, 고살로 하거나 또는 현재 작물이 없는데도 증거로서 죄를 결정한 자라면 사실을 밝힐만 합니다. 만약 그 사수를 풀어 놓아둔다면 호생지덕이 지극하다 할 수 있으나 한 구석에 모여 살게 하면 또 떼도둑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록 제목을 배되 배는 없도록 한다 하나 모두 건강하고 깨가 있으므로 떼목을 배에 떠가거나 또는 외선을 따라 도망한다 구속받지 않는 무리가 변란을 일으킬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법에 따라 죄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울러 죄악을 행하여 빨리 결방함이 옳다. 한도의 일을 한 사람이 농결한다면 몇 달이면 마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모두가 아뢰기를 이래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으며 사람에는 능한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있으므로 실로 한 가지만 가지고 예료할 수는 없으나 혹 1년이 되어도 아직 결단을 끝내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어찌 경찰관 한 사람을 믿고 순일 동안에 판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리 조건을 초하여 정부와 함께 의논하라 하였다. 기사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며 오살은 실수로 사람을 죽임이고 투살은 싸워서 사람을 죽임이고 모살은 미리 모략을 꾸며 사람을 죽임이며 고살은 고의로 사람을 죽임이고 순일은 열을 말한다. 문정실록 7권 문정 1년 5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억울한 옥성을 심리하되 의심할 만한 사안을 가려서 계달하여 하교를 받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장차 각도의 조건을 보내 억울한 옥성을 심리하고자 하니 이는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옥사가 쉽게 가려지지 않아서 여러 해 동안 끝나지 못한 일을 한낱 조간이 어찌 쉽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의옥은 반드시 연료로 잡힌 사람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데 마을의 시마리가 같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형문할 것이니 다만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큰 폐단을 만듭니다. 더구나 조관이 외방에 나가면 따르는 인마가 수십을 넘으니 이 가뭄때를 당하여 각도 가격이 받을 폐해가 작지 않습니다. 지난 병진년에 조관을 보내어 심리하였으나 끝내 실효가 없었으니 이를 거울 삼을만 합니다. 신등은 각인의 옥사가 다 형조에 갖추어져 있으니 상복사 낭청으로 하여금 죄에다 상고하게 하여 의심할 만한 수인이 있으면 그 당상과 함께 본부에 모여서 의논하여 연유를 갖추어 하교를 받아서 보방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형조에 전제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한창인데 가뭄이 매우 심하니 실로 마땅히 억울한 옥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경우에서 추구하는 사수 중에서 작물의 증거와 일의 자취가 명백하여 율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 외에 작물의 증거와 정성이 애매하여 본조가 다시 추구하는 자 및 지금 바야흐로 상복하는 일은 그 문안을 상고하여 본조의 당상이 의정부에 모여 의논하라. 비록 정범인 사람이라도 만약 정상과 범죄가 용서할 만한 자 및 연루된 사람은 연유를 갖추어 계달하여 하교를 받고 외방에서 여러 해 동안 옥에 머물러 있으나 이문하지 않은 자는 기한 안에 심리하게 하라 하였다. 병진년 1436년 세종 18년이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도내에서 각 고을에 사창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영덕 철원은 연변이고 경산, 인동, 신영, 산음, 지뢰, 하양, 군위는 땅이 다 좁으니 청컨대 영천, 금산, 거창 등 고을에 먼저 설치하시오. 마소산이 명하여 호조에 내렸다. 사창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고로서 가을철에 곡식을 사들여 갈무리하였다가 봄철에 춘궁기에 싼값으로 방출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0일 정미 14번째 기사. 양기로 입가하는 자를 압송하는 자는 여정이 있고 재산이 넉넉한 자를 앞니로 삼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양기로 입가하는 자를 압가하는 서리가 그 멀리 가는 것을 꺼려서 중로에서 도망이 흩어집니다. 다만 양식이 떨어지고 병을 앓게 될 걱정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달을 함께 가면 서로 사귀어 친해짐으로 도망시키는 자가 많으며 압거하는 서리도 스스로 도망해 가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여정이 있고 재산이 넉넉한 자를 뽑아서 앞니로 삼되 경상도에서 압거한 자는 강원도 평해군에 교부하고 평해군에 압거한 자는 함길도 안변부에 교부하여 이런 예로서 옮겨 전하여 압송하고 각각 교부한 명문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고을에서는 도착하여 사는 사연을 갖추어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또 본조 및 전에 살던 도에 입문하여 빈고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압거는 압송하여 감이고 여정은 정군 이외에 출력하지 않은 나머지 장정 대개 두 사람이 있으면 정군의 집을 도와주었다. 봉족이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정성 종정국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황해도 가격에 영구히 소속된 자는 본디 가산을 정몰한 죄가 아니니 그 고향에서 경작하던 밭은 청컨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부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0일 기용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조화승지 정이안과 우승지 이승지를 인견하고 신제 진설을 의논하였다. 문정실록 7권 문중 1년 5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군기감의 월가를 멈추고 헌군기를 수리하게 하다. 임금이 조화승지 정이안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근래 적의 성식이 끊이지 않으므로 마땅히 무기를 수리하여 불의에 대비하여 하는데 군기감에 둔 헌군기는 부서져서 못쓰게 된 것이 자문 많으니 만약 수보하지 않으면 끝내 쓸모없는 기물이 된다. 내가 잠시 군기감의 월가를 멈추고 먼저 헌군기를 수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의안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병조의 무비사주화랑이 되어 군기감의 본감 및 창덕궁 자문의 군기감에 둔 군기를 점검하였는데 모두 부서지고 벌레가 먹어 손상이 되어서 쓸만한 것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비록 재력을 많이 써서 새로 만드나 그 월가의 수가 많지 않으니 만약 헌군기를 수리한다면 들어가는 재력은 적으면서 수보하는 수는 자문 많으니 공력은 절약되고 이익은 갑절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본감으로 하여금 월가를 멈추고서 헌군기를 수리하게 하여 시일이 오래되면 관리가 반드시 예사로이 보고서 곤독에 게을러질 것이다. 나는 자문감에 장인 100명을 모으고 본감의 관리를 뽑아서 따로 감력 제조를 정하여 3일에 한 차례 연번으로 감독하게 하고 나도 자주 황건을 보내어 검만을 살피게 하여 그 헌군기를 모두 다 튼튼하고 날카롭게 하고자 한다 하니 정의안이 대답하기를 갑병을 튼튼하고 날카롭게 하는 것은 군국의 우선적인 일인데 어찌 안녕에 벌어들여서 그 무비를 해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그 공장에게는 권리하는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장번으로 입역한다면 처자를 먹일 길이 없으니 청컨대 의복과 식량을 넉넉히 하고 또 매야 월말에 수부한 수를 가주어서 아래게 하소서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공기를 수보하는 일은 너가 오로지 관장하도록 하라 하니 임금이 이때부터 무비의 마음을 닫느니 써서 모든 군기에 관한 체질을 무신에게 물어서 정치를 다 하기를 기약하였다. 월가는 부가된 무기, 매월 부가된 무기 제조이다.